네, 안녕하세요. 교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날씨가 많이 풀렸네요.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왜 내 계좌는 봄이 오지 않는지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언젠간 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손절만 백종목. 저희 아빠 좀 말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재님. 20대 초반 대학생이에요. 저희 아빠는 50대시고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짬짬이 모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전화로 주식 주문하시던 아빠 모습이 기억날 정도이니까요. 저도 영향을 받아 알바 월급의 일부는 주식에 넣고 있답니다. 상담받고 싶은 문제의 처음은 재작년부터였네요. 재작년부터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0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 장이 미친듯이 빠지고 아빠는 이미 주식에 큰 돈을 넣어 놓으신 상태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방법밖에 없었죠. 아빠 친구분들이 그때쯤 주식을 시작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아버님 친구분들은 돈을 버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아버님께서는 돈을 못 버셨나 보네. 아빠 종목은 이미 마이너스가 심한데 더 심해지기 시작했고 아빠는 더 빠질 거라고 전 종목을 손절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금방 다시 올라와서 코스피 최고점까지 쭉쭉 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언제나 마찬가지십니다. 종목 매수하고 종목이 마이너스 10%만 되면 칼 손절을 하세요. 그렇게 배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절은 딱 정해놓고 기계처럼 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한 100종목은 손절하신 것 같아요. 과장 조금 보태서요. 원금이 남아 있으시려나 100종목을 손절하셨는데 원금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 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손절을 로봇처럼 할 게 아니잖아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장 상황이 급작스러운 경우에는 유동적으로 대응해야 하잖아요. 아빠는 그런 인간의 감정이 종목에 들어간다고 제가 틀렸다고 하십니다. 아버님께서 굉장히 단호하시네. 야, 주식은 정말 기회같이 해야 돼. 인간의 감정 따위는 필요 없어. 매매하시는 분도 사람이신데. 자, 제 종목을 보시더니 다 손절해 버리려고 하시는 거 말리느라 혼났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시청자님 계좌 상태도 마이너스 10%가 더 넘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다 손절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 전 아직 주린이니까 어쩌면 아빠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아빠가 좋아하시는 용재님께 여쭤보십니다. 아버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아버님이 저를 좋아해요? 아니면 아버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청자님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아빠랑 같이 영상 보려고요. 칼같이 손절하는 아빠의 매매 방식 정답일까요? 나 요즘 이거를 진행하면서 마치 그거 같아.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요즘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안녕하세요 찍고 있는 것 같아. 자, 어찌됐건 자, 요점은 뭐냐. 저희 아버지가 매매를 하시는데 손절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손절의 기준이 마이너스 10%가 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뭐 손절을 한다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과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는 손절이 정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자, 그리고 주식 상담 신청은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남겨주도록 하세요. 주식을 하면서 손절을 하는 거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손절을 할 때도 명확한 원칙하고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랑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거는 대전제인 거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건 대전제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있을까? 수십만 가지. 수십만 가지가 있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손절은 해야 돼. 주식하면서 손절은 필수 과정이야. 이거는 대전제인 거야. 그러면 손절을 그냥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야. 운동을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손절이라는 것도 상황과 판단에 같이 해야 한다는 거지. 그냥 무작정 기계적으로 손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방법에 비춰서 얘기를 한다 그런다면 내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따라서 손절 방법이 나뉘어. 자, 예를 들어서 단타를 한다고 치자. 네. 단타 때는 무조건 필수야. 자, 단타라는 거는 짧은 시간 내에 종목을 들어가서 먹고 빠지는 걸 말하는 건데 이런 단타는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을 하느냐, 기업 분석을 잘 안 해. 그냥 기술적인 분석에만 들어간다는 거지. 그럼 그 기술적인 분석은 뭐다? 이 기업이 뭐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뭐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 건지 이런 건 없어. 단타하면서 그런 걸 왜 봐? 단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과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단 말이야. 거래량 차트 보고 이게 다란 말이야. 이걸 들어가서 수급만 보고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걸 하는 데 있어서 손절은 필수라는 거지. 기업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분위기만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을 보고 빨리 나와야 되고 손절가에 오게 되면 손절을 보고 빨리 나와야 돼. 왜? 앞으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고 한 게 아니잖아. 그냥 기분에 따라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있어서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은 손절 가격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손절 가격이 오게 된다 그런다면 칼같이 손절하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게 일단은 단타 종목에 있어서 필요한 손절의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단타가 아닌 내가 어떠한 기업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종목을 사서 앞으로는 이 기업이 어떻게 될 것 같다, 또는 뭐 앞으로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현재 어떤 업종이 유망해서 이 업종은 잘 갈 것 같다라는 기업적인 분석과 차트 분석을 동시에 다 해가지고 단기적이 아니라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종목, 이러한 종목들은 손절의 의미를 좀 달리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시청자님의 사연처럼 마이너스 10%가 됐든 마이너스 20%가 됐든 그 가격이 오면 손절한다 라는 개념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자, 예를 들어서 상승장일 때는 10중 8구 그냥 엔간한 거 사면 그냥 다 올라가. 이해가지? 근데 하락장일 때는 10중 8구 엔간한 건 다 빠진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환경의 문제야.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미친듯이 서로 싸우고 있어. 시장 환경이 좋아, 나빠? 나쁘다는 거야. 그러면 계속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종목만 독야청정 혼자 움직이길 바란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 환경이 이런데 내 종목이 안 빠질까? 10중 8구 다 빠져. 의미가 없다는 거야. 가격이 빠진다는 게. 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나빠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절에 대한 의미는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내가 종목을 단기적인 매매가 아니라 중기적인 매매,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매하라 그래? 내가 1억 있으면 1억 정도 다 때려 박으라 그래?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3번 정도 분할 매수 계획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1억에서 3천만 원을 샀어 일단. 근데 3천만 원 샀는데 거기서부터 올라가. 그럼 수익 보고 팔면 되는 거야. 근데 3천만 원을 샀어. 시장 환경이 안 좋아. 다 빠지고 있어. 그래서 이 종목도 여기서 샀는데 떨어져. 그러면 떨어진 가격에서 두 번째 매수 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떨어져? 그럼 세 번째 매수 들어가는 거야. 1차, 2차, 3차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는 뭐야? 결국에는 시장의 환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1차에 사서 2차 매수가에 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하고 또 3차 매수까지 와서 3차 매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3차 매수까지 풀 매수된 상태에서 내가 손절 가격을 정하는 거야.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 또는 마이너스 20%가 됐을 때 이거에 손절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봐봐. 1,000원짜리 종목이야. 근데 1,000원짜리 종목을 처음에 1차 매수를 들어갔어. 마이너스 15%가 빠졌어. 예를 들어서 2차 매수 계획을 첫 가격에서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마다 산다고 생각을 하면 1,000원에서 빠졌으니까 두 번째 가격 살 때는 언제야? 850원이 되겠지. 150원 빠지니까. 그럼 850원에서 또 15% 빠지게 되면 얼마야? 그래, 뭐 가격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3차 매수, 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풀로 매수가 되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수가를 마이너스 15% 잡는다. 그러면 처음에 매수 1,000원에서부터 마지막 3차 매수까지 들어가서 3차 매수에서 다시 15%까지 첫 가격에서 내까지 빠지려면 종목 자체가 얼마가 그러면 토탈 빠져야 되냐? 마이너스 40%가 빠져요. 보통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40%가 빠진다? 시장 환경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40%까지 갈 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이유야. 그리고 그렇게 손절 가격을 정확하게 잡고 해야 손절이 의미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네. 그래서 이 시청자분도 지금 보게 되면 기계적인 매매는 좋아요. 기계적인 매매는 좋아요. 원래 주식할 때 있어서 인간의 감정은 최대로 낮추고 정말 원칙과 자기만의 투자 매매 관련된 것만 딱 지키면서 하면 좋은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0% 된다 해서 손절의 답이 아니라 항상 종목을 살 때 내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살 건지 아니면 중기적으로 살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하고, 단기적으로 살 거면 기계같이 칼같이 손절가를 정해서 손절을 하는 거고, 중기적으로 가져갈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분할 매수를 내가 다 해고 나서 손절 가격을 얼마까지 보겠다라고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1년 365일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올라갔을 때 샀어. 근데 사자마자 시장이 꺾여.
그러면 이 시장이 1년 365일 계속 빠질까? 아니라겠지. 올라올 때도 있겠지. 근데 올라갈 때 샀어. 시장이 꺾여 내 종목도 같이 빠져. 여기 와 손절가 왔어. 팔았어. 그랬더니 다시 시장이 올라가. 그러면서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야. 거꾸로 매매를 하는 거야 지금.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손절을 해버리니까 계속 손절 종목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손절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방금 오늘 했던 내용을 좀 정리가 좀 잘 되게 되면 아버님께서도 주식하는 데 있어서 좀 생각을 좀 달리 좀 하시지 않을까. 이게 손절이 중요한 건 하지만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좋아,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꾸준히 할 거야. 근데 내 몸이 첫날에 운동을 했더니 윗몸 일으키기를 1분에 할 수 있는 개수가 20개였어. 평생 그냥 20개만 하는 거야. 몸이 좋아지겠어? 기초 체력만 있겠지. 발전이 없단 말이야. 오늘 20개를 했으면 내일은 25개를 도전해보고 내일 모레는 30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매매 방법은 뭐냐? 마이너스 10%만 오면 계속 손절을 하기 때문에 그냥 평타치만 치는 거야. 큰 손실은 보지 않겠지만 반대로 큰 이익도 절대 없겠지. 이해가?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계속 원금은 밑으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면 올라올 때는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만 원금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우리 아버님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손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차분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손절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건데 손절도 계획이시 해야 돼요. 시장 다 빠지고 있어서 내 종목도 같이 빠지는 건데 그거를 그냥 손절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정말 내 종목을 다 커트를 할 때는 언제냐면 큰 하락이 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21년간 주식하면서 큰 하락이 3번 왔단 말이야. 98년도 IMF 때 한 번 왔었고 08년도 때 서브프라임 때 왔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한 번 왔었고 딱 3번이 왔단 말이야.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 하한가야. 그 정도 폭락장일 때는 손절을 일찍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근데 지금은 그런 위기들이 다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상승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제한적인 하락폭에서 무조건 손절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시장이 꺾이게 되면 다시 올라올 걸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고 분할 매수 가격에서 다시 손절가 잡고 그런 매매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가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해 안 가셨으면 한 영상 몇 번 더 돌려보세요. 그래야지 저 뭐 광고비도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손절만 100종목 하는 저희 아빠 좀 알려주세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째 시간이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제가 칠판을 갖다 놓고 칠판에서 또 한번 기술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큰 대략적인 내용만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하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 자, 그리고 주식 상담 신청은 이 앞에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남겨주도록 하세요.